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 효창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효창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본과에서 주관한 코로나19 시대 건강법에 대해 효창동에서 20년간 김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김재영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코로나19 시대 건강법에 대해 유튜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건강법 유튜브 강의 꼭 구독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영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 효창동에서 20년째 개원을 하고 있는 김내과 원장 김재영입니다. 이렇게 효창동 주민들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효창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코로나19와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꽉 찬 경기장과 텅 빈 경기장, 어떻게 바뀐 걸까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관객이 없는 텅 빈 경기장, 거리나 버스,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 학생이 없는 학교, 비대면 수업, 폐쇄된 공연장, 극장, 수영장, 14일간의 자가격리, 이런 상황이 생활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바이러스의 정의를 보면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존해 살아가는 감염성 입자입니다. 바이러스는 DNA와 RNA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로 둘러싸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하며 숙주 세포 내에서 복제를 하며 증식하고 그 숙주 세포를 파괴하여 세포 간의 감염을 통해서 전파해 나갑니다. 박테리아인 세균은 혼자서 증식이 가능하죠.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숙주에서 다른 동물군으로 이동할 때 감염성이 생기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3대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며 이름은 전자현미경상 왕관의 모습을 연상되었다 하여 라틴어로 왕관, 코로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겨울철에 두통, 인후통,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을 주증상으로 동반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그랗면서 뾰족뾰족하게 왕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 4가지 종류는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고 3가지 종류가 중증 증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 2002년 11월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질환이었습니다. 숙주는 박쥐였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었죠. 2015년 5월 첫 감염자 발생 후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약 20%의 사망률, 엄청난 사망률이 발생했습니다. 숙주는 낙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2020년 10월 13일 현재 우리나라 2만 4천여 명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는 430명 정도, 1.74%의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숙주는 박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WHO 분류에 의하면 코비드19로 정식 명칭되어 있는데요. 최초 발생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질병 분류는 제1급 법정 전염병이고요. 전파 경로는 비말이나 또는 접촉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말이라 하면 기침이나 재채기, 호흡 등에서
호흡기 비말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비말이 떨어져 있는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그것을 다시 눈, 코, 입을 만진 경우에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1일에서 14일 정도고 평균 4에서 7일, 이 14일이 자가격리 기준에 합당한 날수입니다. 20대에서 가장 많은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WHO에서는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WHO가 설립한 이후에 세 차례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는데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2019년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증상이 발열이 있긴 하지만 심한 열은 아니고요. 37도 5분 이상의 열이 동반하고 몸살이나 두통, 인후통, 기침, 가래, 흔히 보는 감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구역감이나 설사 등 그 위장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환자 증상에 따라서 대증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액 치료나 해열제 등의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증 치료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는 완치 환자의 혈청 등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치명률, 즉 사망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2.8%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1.7% 정도, 주로 고령의 면역기능 저하 환자의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별 치명률은 젊은 사람 20대, 30대에서는 1%가 채 안 되고요. 60대 2.7% 정도, 70대에서는 10명에 1명꼴인 10.8% 정도 되고요. 80세 이상에서는 4명에 1명꼴 25% 정도로 고령일수록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방수칙을 보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의 손 씻기 그리고 비누칠을 하고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거나 하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마스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말 차단 마스크, KF-AD, 그리고 덴탈 마스크,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KF80 황사용 마스크라고 하죠. KF94, KF99 이상은 방역용으로 그 번호가 클수록 차단 능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호흡 장애가 생길 수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타인의 양방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고요. 이거는 보면은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숨쉬기에는 편안한데 바이러스 차단 능력은 떨어져서 보호 효과는 매우 약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황사 마스크 KF80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KF94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차단은 잘 되지만 숨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한다면 KF80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비말 상태로 공기에 떠다니면서 3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고요. 피부에서는 8시간 이상, 구리나 금속 표면에서는 4시간 이상, 마분지에서는 24시간 이상,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표면에서는 2, 3일 정도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달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알코올 세정제로 닦아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와 신종플루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종플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4월에 독감 바이러스인 RN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세계적인 전파를 일으켰습니다. 사망률은 약 1% 정도 되었고요. 신종플루의 주된 증상은 38도 3부 이상의 고열과 조기 기침, 가래 증상 등이 있고요. 그 치료제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큰 문제가 됐었죠. 예방 백신이 생긴 이후로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해마다 독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코로나19는 그러면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내년 봄에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면 가을에 마스크를 벗게 될 수 있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전 국민 예방접종을 한다 하여도 면역 취약계층이 노인층이나 그런 분들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효능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약자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50% 미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변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기적인 악화와 완화를 반복되다가 토착화되고 독감처럼 겨울마다 대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서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어떤 식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영양관리법이 있겠죠?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E 또는 실내 생활을 주로 하여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 그 외에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무기질 섭취가 권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종합 비타민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또는 해산물이나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초 이상의 손 씻기를 해주시고 금연, 금주가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야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독감 백신. 그럼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은 과연 코로나19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사망 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입니다. 혹시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게 된다면 코로나19와 독감이 감별이 안 되고 또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감염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위험하겠죠? 또한 폐렴 합병증은 바이러스 폐렴이 걸렸다가 회복기에 폐렴구균 감염이 일어난다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여 폐렴구균 백신도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만 국가 폐렴 예방접종을 맞았던 분들도 1년이 경과하시면 프리베나나라는 추가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집단 내에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개체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은 낮아진다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 처음에 유럽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나 영국이 코로나19 감염일 때 방임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리고 브라질도 역시 국가에서 초기에 한번 시도해봤던 집단 면역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개체가 감염된 후에 회복되거나 또는 백신 접종을 하여서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획득시켜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대부분 다 집단 면역 갖기 위해서는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망률이 무려 2.8%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누군지 다 아시죠? 이분은 바로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어떻게 10여일 만에 완치가 되었다가 할까요? 자, 연합뉴스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아연 등 면역을 향상시키는 치료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그리고 염증 억제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존, 단일 항체 치료제 또는 완치 환자의 혈장 등 초기부터 아주 다량의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아마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두 가지밖에는 치료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녹십자 제약에서 환자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 제1수칙. 아프면 3일에서 4일간 집에서 쉽니다. 1.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 4일간 쉽니다. 2.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3.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지만 휴식 중에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은 그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보건소에 문의를 합니다. 4. 병원이나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외출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자,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1.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2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고요.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4.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경우에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5.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1. 식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합니다.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3. 개인 공용 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손 소독대를 비치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후는 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5.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4수치.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1.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놓습니다. 2.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 전화기나 리모컨, 손잡이 등 이런 데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합니다. 3.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장소는 손이 자주 닿는 곳, 승강기 버튼이라든지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이런 데들은 매일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4.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 티슈나 70% 에탄올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 그 가정용 락스 희석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안전하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수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1.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만듭니다. 2.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해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3.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4.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는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가합니다. 자, 이상 오늘의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활기찼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혹시라도 전염시키지 않을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헌혈 검사를 할 때는 대부분 다 이 감염성 질환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검사도 다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음성인 분들만 아마 할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헌혈의 집 같은 데가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다 그런 거 없어진 것 같고요. 봤더니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것 같고요. 그 대부분 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교회 옆에서 그 체육 학원이잖아요. 그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걸렸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10대, 20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이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단 못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휴지를 덧대거나 헝겊을 덧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냥 얘기할 때 이런 그 비말을 좀 막아주는 효과밖에는 없고 들어오는 어떤 균을 차단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되려면은 KF80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양방향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